그분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광복을 우린 되찾을 수 있긴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광복을 누가 훔쳤는지 묻겠습니다.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광복을 뺏어간 윤미향 특별사면 및 복권 사건을 다룹니다. 1991년 8월 14일 광복절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학순 할머니께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 공개 증언하였습니다. 17세 일본군에 끌려가 겪은 성노예 생활을 눈물로 참혹한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일본 정부의 부인과 한국 정부의 방관을 규탄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폭로로 이전까지 뜬소문 취급받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적 사실로 공론화되었고 이후 200명이 넘는 국내외 피해 생존자들이 잇따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미국 뉴욕타임스는 김학순 할머니의 부고 기사를 24년 만에 뒤늦게 실어 그녀를 20세기 가장 용감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조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일본 제국에 추악한 만행을 드러내었고 우리들의 뼈아픈 역사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의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미완성이었던 1945년의 광복을 진정으로 다시 돌려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이끌어온 윤미향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이 낸 성금은 어디 쓰는지도 모른다라며 1992년부터 이어진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사용 내용이 불투명하고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복제는 제대로 쓰인 바가 없다고 폭로하면서 정대협이 30년간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28년간 함께 활동해온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라며 국회 입성을 반대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 충격적 폭로로 윤미향 국회의원과 정의연을 둘러싼 회계 부정 의혹이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5월 19일경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용수 할머니의 1차 폭로 후 숙소로 불시에 찾아가 면담을 시도하였고 이에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심한 위압감을 느꼈다며 2차 가해였다고 발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사전 면담도 아니었으며 이용수 할머니께서 사용 중이셨던 호텔 객실 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등이 미지수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 5월 25일 이용수 할머니께서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셨고 대국민적 관심을 받았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대국민 압박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파악에 들어갔으며 문재인 정부는 정의연의 회계 부실 및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의 조사와 회계 감사를 진행하였고 윤미향 국회의원은 이에 따라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하여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였습니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고발장에 잇따르며 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 서부지검이 정의연 및 윤미향 의원 관련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9월 14일 서울 서부지검이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기 및 준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지방채정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총 8개 혐의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윤미향 국회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이 1억 7천만 원 대에 등록 없이 기금을 모집한 것은 기부금품법을 어겼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안성쉼터를 무단으로 숙박 제공에 활용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2년 4월 7일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윤미향 국회의원 형사재판이 시작되었고 2023년 2월 1심을 지나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이 나왔으며 11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판결문에는 횡령액이 7,958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또한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모금한 1억 2,967만 원의 용돈 변경을 불법 기부금 모집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총 피해액은 2억을 넘는 것으로 법원은 인정했으며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유죄로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대법원 확정으로 윤미향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나 그녀는 이미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쳐 당선 무효형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녀는 반성하지 않고 판결에 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마녀 재판이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와 재판이므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후 2025년 8월 11일 이재명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되었고 큰 반발이 일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변치 않고 그녀를 특별사면 및 복권시켰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계로 돌아왔습니다. 사면 직후 수요 집회 참석과 SNS 재가동 물론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할머니께서는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실지 두려워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들께서 알리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특정 누군가는 그 뒤에서 매국행위로 3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광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존이었습니다.